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를 다뤄보는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잘 자는데요. 네.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은 아, 피곤함이. 근데 예. 전 국민이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댓글에 그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잠을 못 잔다. 자다가도 그러시구나. 일어나가지고 검색해가 속보를 본다. 혹시 체포 소식 있는지 네. 뭐 등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무총장님 어떻습니까? 정말 상식적이지 않는 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온다. 이게 헌법 1조인데요. 이게 전혀 지켜지지 않는, 더군다나 이게 무슨 한남성에 갇혀서 농성하고 있는 네, 농성하는 한남. 농성하고 있는, 더군다나 지금 그 경호처 애들이 무슨 체포 영장에 거부하기 위해서 네. 수비를 더 탄탄히 하기 위해서 철조망도 깔았다고 하네요. 성을 네. 뭔가 더 단단히 하는 네. 이런 것까지 보여준다는 게 과연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네. 대통령 선서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헌법을, 헌법을 준수하고 수하고 수호. 이게 나오잖아요. 참 답답. 왜 탄핵이 됐는지 예. 국민들이 알겠어요. 아니 답답한 게 대통령 뭐 2년 넘게 리더, 우리나라 지도자였고 또 그 전에는 검찰총장의 검찰의 수장이었습니다. 네. 영장을 수없이 집행하던 이 정도 됐는데 이렇게 성을 쌓고 철조망 깔고 안 나오겠다 버티는 거, 와 이건 납득이 됩니까? 무책임의 극치고요. 공권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공수처든 경찰이든 여기서 물러나면 대한민국 범죄자들한테 대단히 좋지 않은 신호로 가닿는 겁니다. 네. 이러면 되는구나. 버티면 되는구나. 네. 내가 용병이든 사병이든 사람들 구해가지고 막아보겠다. 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체포 영장 집행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흔들리고 환율이 치솟고 그랬어요. 윤석열 씨 머릿속에 대한민국 중에 디귿자만 각인돼 있어도 이런 짓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디귿자. 제가 예. 학생운동을 하면서 네. 그때 공권력에 의해서 체포를 당해봤는데 아하. 그래서 그때 공권력에 대해서 엄청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심지어 그때는 학생들이 약자였고 네. 압박과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네. 예? 모든 공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던 사람인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삼권 분립인 민주공화국에서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수용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나오라고 조사받으러 했으면 가야 돼요. 나오라 했으면 가면 나와야죠. 됩니다. 가면 됩니다. 세 차례 거부하니 그럼 법원에서 영장을 지금 두 번째 받았어요. 네. 헌정사의 현직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가 없었어요. 없죠. 이런 사례를 만들면 안 되죠. 예? 부르면 나가서 정정당당하게 변호인 다 대동하고요. 네. 수사를 받으세요. 자, 생각하는 이상으로 최악이고 저질이라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공수처가 사실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지금 마지막 체포영장 유효기간 1차 때 마지막 날에 또 일임하겠다 경찰에게 네. 얘기했다가 다시 경찰 못 받는다 등등 수사 혼란까지 자초한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가 잘할 수 네. 있을까요 앞으로? 일단 체포 네. 시한 연장 재청구를 했잖아요. 네. 재청구할 때 집행할 자신 없었으면 재청구했으면 안 돼요. 아. 예. 뭔가 도모하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재청구했을 거다. 왜냐하면 저희 수사할 때 제일 나쁜 건 범죄자한테 피해자한테 시간 벌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더 악화 일로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더 성벽을 쌓고 있고. 네. 그렇다면 적시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그런 이야기가 그나마 좀 들리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경호처가요. 네. 이거를 경호법상 막을 법적 근거가 하등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경호의 범위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신체에 대한. 네. 어떻게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대통령에 대한 위해라고 간주될 수 있습니까? 네. 대단한 오판을 하고 있고 그런 그릇된 법리에 따라서 하는데 그러면 경호처 직원들 어떻게 됩니까? 집행유예 이상 형만 선고돼도
박탈돼요, 직이. 공무원 연금 못 받습니다. 안 날라가죠. 예,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그런 불법에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라고 박종준 경호처장 이야기합니까? 본인은 사법 처리 받겠다고 하는데 본인에서 끝나는 사안인 거예요. 아니요. 본인의 부하 직원, 지금 부장급 이상도 다 입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더 그 숫자가 늘어날 겁니다. 경호처가 안 흔들 거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멈추는 게 정답인데 그 선택을 할 용기와 의지와 능력도 없는 게 윤석열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았으면 서부지법에서 발부를 해줬고요. 유효기간 부분인데 원래는 지난번에 7일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며칠인지 공개는 안 됐습니다. 더 늘려 잡았을 가능성도 있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반드시 체포를 할 수 있는 네. 기회를 좀 더 주겠다 이런 취지가 아닐까. 그다음에 공수처에서도 지난번에 한 번 정도 시도를 해서 네. 못했는데 이번에는 수차례에 걸쳐서 하는 한이 있어도 될 때까지 한다 이 말이죠. 예, 반드시 체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기한을 상당히 좀 길게 주지 않았을까 네. 이런 예측이 좀 들고요. 예. 공수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수처라는 기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가 발족한 지 꽤 됐습니다만은 공수처 수사에 의해서 기소가 됐고 뭐 그 재판을 제대로 했다. 이 사건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소가 다 된 것도 없고 교육감 한 명 이런 집행유예 받은 게 상황이기 다입니다. 때문에 예.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제 공수처만 하는 게 아니고 경찰의 국가 그 수사본부하고 수사본부. 그다음에 군하고 공조본을 꾸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내란 수계죠. 내란 수계에 대한 그 체포영장을 정확히 집행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사라지는 거예요. 네. 예,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예, 아 그리고 저는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경호처는 경호처지만 철조망 둘러싸고 산성을 지금 한남성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범죄자라고 네. 시인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 정도면? 사실상 자백이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어쨌든 평생 수사를 해왔잖아요. 네. 지금 내 인신이 확보되면 평생 빵에서 못 감옥에 나온다는 가야 생각을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엄청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체포영장이든 어쨌든 인신이 확보되면 48시간 안에 그 영장을 치지 않는 저는 일반 피해자 못 봤습니다. 그렇죠. 일단 막 불응해가지고 잡아들이면 무조건 이건 도주 우려가 높은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48시간 안에 해요. 그러면 윤석열 씨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안 될까요? 저는 거의 100%에 수렴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싹 다 지휘관들이 구속 기소가 되고 있어요. 최정점에 가장 법정형이 높은 게 우두머리라고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예. 그럼 영장 발부가 될 거고 그러면 구속 기소가 된 다음에 풀어줄까요? 이게 1심 6개월 안에 못 맞추면 풀어줘야 되는데 6개월 차고 넘칩니다. 충분히 끝낼 수 있어요. 네. 항소심 가더라도 대법원 가더라도 중간에 보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구속기간 연장 만료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상황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꽁꽁 싸매고 꽁꽁 싸매는 그 근저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 나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이럴수록 예예예.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발부될 네. 가능성이 높죠. 예. 구속영장 청구해서 발부됐을 때 크게 두 가지잖아요.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예. 예. 지금 이렇게 안 나오겠다고 하고 정말 애매한 경호처 직원들까지 예. 지금 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고 있잖아요. 네.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했다 쳐요. 그럼 자기의 신변을 보호해주고 있는 아주 가까이에 있는 직원들마저 네. 수사받고 구속돼야 되고 이런 걸 처리해야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거 그 저 상황에서 예. 관절을 방어하려고 가는 4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란 동조자죠. 아 정말? 동조자죠. 저는 경찰 병력이 주로 이제 투입이 될 건데 네. 저는 경호처 직원들 다 한 명씩 다 뜯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드러낸다고 표현한다고요? 드러내야죠. 예. 드러내고 그걸 그 영장 집행을 방해하잖아요. 네. 전부 수사 대상이 되겠죠. 네. 특수 공무 집행 방해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도 저는 예의일 수 없다. 다 뜯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내란의 수괴입니다. 내란의 수괴가 한남성이라는 성에 장기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치
친왕병이 와서 나를 구해달라. 네. 아 그런 편지도 썼잖아요. 네. 근황병이라 표현하고 근황병이죠, 남한산성에 이제 근황병을 막 모집하는 그런 네. 느낌의 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왜 저래요? 왜 저래? 국민을 안 보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신이 그 자리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보존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네. 지금 간 의원들 지역구가 어딘지 잘 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영남, 특히 대구 경북이 제일 많고요. 맞습니다. 부산 부울경도 있고요. 왜냐면 이 국면에서 제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네. 수도권이어도 네. 당원들은 대단히 격앙돼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과다대표된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해서 다 계엄 찬동 세력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과다대표된 목소리에 휩쓸리고 있구나. 특히나 이 영남권 의원들은 아 내가 이 국면에서 잘 편성해서 이걸 넘기면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이 한번 얘기를 했어요. 나 탄핵 반대했지만 이것 봐 무소속 나가도 다 뽑아줘. 1년 다 지나니까 까먹어. 다 되잖아.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코아가 된다라고 하는 그 강성 지지층만 보고 가겠다는 국민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저거는요. 저는 저런 분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관저 가서 지키러 갔는데 밥은 또 안 먹었어요. 밥 먹자 하니까 밥은 안 먹는다 한 거 보면 결국 저기 간 게 대통령 보러 간 것도 있지만 더 큰 거는 지지자들을 보여주려고 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른쪽에 있는 네. 대략의 한 15%. 약간 태극기라고 예. 하는 그런 분들. 그분들 그러니까 절대 깨지지 않는 네. 그분들을 기반으로 우선은 하겠다 음. 이런 생각 같은데요. 야, 온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여든 야든 야든. 간에 정치인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통상의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저런 식의 행동 있잖아요. 저 반드시 심판 받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심판 받을 것이다. 예. 자, 이제 체포영장 집행 아마 이번 주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들도 있는데 뭐 철조망이라든지 한남 산성이 지금 돼 버렸어요.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지 이것도 좀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뭐 여러 경찰 전현직 관료였던 분들이 네. 하는 얘기는 일단 드론을 띄워서 현황 파악을 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시에 인적, 물적, 장비적으로 다 총동원을 해야 된다. 지난번에 이제 기동대가 같이 갔고 그것도 뭐 법리적으로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공수처법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맞습니다. 영장 집행은 검찰의 지휘하에 사법경찰 관리가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사법경찰 관리에는 기동대든 특공대든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인 거죠. 그렇다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특공대까지 또 투입하는 걸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호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불법 체포기 때문에 케이블 타이를 엄청 들였다는 거잖아요. 샀다는 거잖아요. 잡으려고 하는 거는. 그리고 뭐 발포 명령을 내렸다 안 내렸다 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최소한 그때 가서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개인 총포, 화포 총과 포예요. 총을 들고 무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 그대로 두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입니까? 제가 아까도 학생운동 말씀하실 때 제가 386 정치인이 네. 초선인가 재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정치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공권력에 대해서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내가 체포되고 내가 구속되고 했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어린 연차 기자였는데도 좀 놀랬던 적이 본인이 있어요. 불법한 공권력에 네.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받아들여야 된다. 예, 그래서 아. 제가 그때 내린 결론이 그래 이게 흔들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흔들린다라는 인식이 아하. 본인이 그 당시에는 불법이라고 생각했더라도 했지만. 이게 그냥 사회적 합의의 가장 최소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거를 대통령 지금 현직 대통령이에요. 직무집행이 정지됐을 뿐이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반드시 그 집행이 돼야 되고요. 잡아야 된다. 그다음에 예. 시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 저게 그 마치 그 남한산성에 그 거기 있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황병이 나를 구하러 올 것이다. 그러면서 농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으로 비치게 되는 건데 이것을 용인한다? 그리고 그 경호처에 몇백 명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방어하고 막아서 못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 저는 경찰 특공대든 뭐든 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물론 피해는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여기서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예. 경호처가 세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경호처가 세게 나와서
못할 것처럼 물러설 것 같으니 더 강공을 펴는 거예요. 네. 왜 경호처 몇백 명이 되지 않는 그 물리력을 제압을 못 합니까? 해야 되겠죠. 예. 해야 저는 되-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계획도 잘 짜야 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물자라든지 자원을 동원해야 된다. 이번 주 안에 되겠죠? 하겠죠?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를 보면 10일을 좀 넘길 수도 10일 넘길 수 있다. 이런 있다. 식으로. 예, 그 얘기가 좀 나오고 왜냐면 아마 주중에 집행하는 거에 대한 좀 왜냐하면 거기가 엄청 또 번잡한 곳이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주말이라고 해서 또 꼭 좋은 날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각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모여있고 맞습니다. 굉장히 그 현장에 나갔던 그 국민의힘 분들도 네. 무섭다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본인들 지지를 해도 지금 그 격앙된 상황이 너무 두려울 정도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뚫어야 되는 숙제가 있어서 날짜를 저는 이게 되게 이례적으로 일몰 그 조항의 예외로 체포영장 적시됐었잖아요. 연장에도 아마 같은 규정일 텐데 그러면 정말 새벽이든 야밤이든 그런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지난번에 전 알려주고 가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뭘 알려줍니까? 체포가 목적인데. 마치 예. 공수처 입장에서는 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 그다음에 그 명분으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뭐 이렇게 좀 협의를 하는 식으로 네. 얘기를 했는데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그렇죠. 지금 상황이 예. 그렇지 않는데 이런 산성에 상황에서는- 농성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는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그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새벽에 맞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는 시점에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예. 그 주변에 시위하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보는 오히려 주말로 갈수록 네. 더 위험합니다. 예. 예, 더 큰 사건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예. 그다음에 가장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서 집행해야 된다. 새벽 3시예요. 예. 새벽 2시나 3시에 정말 가면 그때도 불쌍.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아니 과거에 어때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예. 다 그 시간대에 그러니까요. 예. 새벽에 데리고 오면 됩니다. 영장이 집행됐습니다. 예. 술 먹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도 참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직무유기 등으로 민주당에서 고발을 좀 한 상황인데 최상목 앞으로 최상목이 본인의 권한 대행이긴 하지만 경제 부총리고 경제 관련된 최고 뭐 국무위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제하고 외교를 위해서라도 본인이 결단을 좀 내려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근데 경제 관료 정체성에서 많이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의 막 5대5, 6대4로 막 엄청 흔들리고 있을 때 네. 하는 측에서 엄청 설득했다라는 얘기가 이창용 총재 있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왜냐하면 그때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됐죠. 이 기자회견을 할 때 제가 그 경제지 네. 그 간부분들 만날 일이 있었는데 너무 환율이 막 오르고 그때 아하. 주가가 빠지고 이래서 놀랐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아마 이게 얼마나 경제 리스크를 가중시키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헌재는 약간 법적 근거도 없이 2대1 뭐 이래가지고 2명만 이제 임명을 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딱 머무르고 있는 거죠. 국무위원들이 막 소리 지르고 항의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은 약간 울먹이고 그러니까 대가 막 세고 지금 국민을 위한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윤석열의 울타리에 갇혀 있어요. 아하. 이 보수 지지층이라고 그 강변되는 아주 한 줌도 안 되는 사실 내란 동조 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점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데 지금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순위로 갈 수도 없고. 지금 불개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개입을 하는 게 어쩌면 맞는데요. 그러니까 그 경제부총리고 경제학자 출신이고 뭐 이런 그러니까 경제 공무원 출신이죠. 공무원이잖아요. 예. 기재부 관료 출신. 그러니까 이분이 봤을 때 예. 경제를 가장 생각한다면 네. 첫 번째 대외 신인도고 두 번째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경제가 불안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려면 결국은 탄핵이 됐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다음에 인용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헌법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그다음에 그걸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럼 행사를 안 하고 역할을 안 하는 그 자체가 내가 보면 어찌 보면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방기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 예. 외국에서 다 지켜볼 겁니다.
민주주의 절차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네. 그 가능성이 있는가, 예?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이 있나 이런 걸 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을 결단을 낼 때는 정확히 탁탁 결단을 내려줘야 돼요. 본인이 어차피 최고 지금 현재 지휘자입니다. 그러니까요. 권한 대행입니다. 그 결단을 왜 못 내리는 거예요? 왜 저렇게 애매하고 이런 그러니까 태도를 제가 하는 보기에는 겁니까? 이제 평생 공무원을 해오셨고 그 직업적인 뭐 특성도 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본인을 발탁해준 그 현직 대통령이라는 분이 또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국민을 보고 최고 결정권자로서 그 위임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셔야 된다. 본인이 가장 잘할 거예요. 이게 계속 예. 지속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2달 일이 됐는데 계속 똑같다. 산성 만들어져 있다. 경제 파탄 납니다. 본인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외교 파탄 납니다. 이미 파탄이 또 났어요. 우리가 네. 어떻게 환율이 1,500원대까지 갈까봐 걱정을 합니까? 걱정했는데. 그리고 지금 연기금을 막 물량 공세로 막아서고 네. 저지선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제일 잘하는 게 이 지금의 대통령 권한 대행이에요. 대행인데. 이걸 맞추는 길을 저는 여기에 선택지는 없어요. 여기는 정답지만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정답은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 빨리 어쨌든 사법적인 단죄를 하고 지금 국회를 통과한 부분과 관련해서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법대로. 이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도 지체 없이 추천하도록 위원회 그걸 통과해 주고 요청하면 의뢰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 왜안 지체 없이라고 합니까? 돼 있습니다. 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건지 이거는 대한민국을 원하는 그런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 우리 쌍특검법이라 얘기하는데 오늘 본회의에 이제 진행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론으로는 국민의힘 뭐 부결시키겠다 제하긴 했는데 요번에 어떻게 좀 통과가 가능할까요? 3분의 2 지금 분위기로 보면 통과가 쉽지 않을 어렵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게 네. 30번째 특검, 그러니까 탄핵이다. 그러니까 저 분수령이 됐던 게 지금 한덕수 총리 네. 탄핵 같은데 그걸로부터 상당히 여론도 약간 좀 돌아가는 측면이 좀 있어 보이고요. 예. 그래서 너무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반발 심리 이런 게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예.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 재표결을 한다. 표결을 하면 거의 뭐 넘어올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 이번에는 예. 자, 그러면 뭐 사실 이게 특검법 2개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번에는 거의 될 뻔하다가 또 안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개 다 당론으로 부결하게 된다면 사실은 국민들의 입장도 그렇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이거 발의하겠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국회 통과를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왔었어요. 심지어 이제 내란 특검은 한 5명의 의원들이 그렇죠. 찬성표를 던졌고 던졌어요. 사실 찬성 반대가 그 당시에 195표씩 나왔었거든요. 이제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로 봐서는 말씀 주신 대로 재의결이 되기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지금 더 극우 쪽으로 더 계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거든요. 네. 지도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특검을 안 받는다는 건 사실 완전히 모순적인 행동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지로 가고 있고 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뭐 위헌적이다 하는데 민주당은 점점 양보를 해왔었던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그럼 본인들이 정말 국민 앞에 할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려면 대안을 내야죠. 그것도 안 하면서 어깃장만 놓는다. 저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앞으로 남은 선거 치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사무총장님이 가장 좀 그 국민의힘 상황을 좀 아실 것 같은데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다음 선거들은 안 보는 거예요. 시간이 국회의원 선거 좀 많이 남아 있긴 하죠. 나머지 선거들 뭐 지방선거, 보궐선거도 있고. 국민의힘의 그 이른바 당론, 네. 그다음에 당론을 정하는 많은 분들의 지역구가 네. 영남에 주로 있고, 네.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대부분이 수도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주도 세력 자체가 거기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내 그 여론을 형성하고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 그쪽 분들이어서 그쪽 지역구라서 네. 아마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 지금 한 40명 가서 네.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동조를 그런 모습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보통 그 엄청난 정치적 그 피해, 네. 압박 이런 게 있었을 때 동료 의원들이 가서 힘이 그렇죠. 돼주고 뭐 이런 건데 대통령이 예. 국회에서 탄핵이 됐어요. 예. 그런데 법원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그걸 막으로. 예? 수사기관이 체포를 하러 갔는데 가는 상황에 의원들이 가서 막아요? 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죠. 아하.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에서 20%의 극렬 지지자들을 움직이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자, 거기에 기대려고 하는 정치. 국민들이 용납해서 근데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측이 됐던 게 한동훈 전 대표 그렇게 보낼 때 사퇴를 하긴 했지만 그러면서 권영세, 권성동 투탑이 됐. 사실 이 얘기는 계속 했던 거거든요. 한동훈 나가고 이 내란 일어나기 전부터도 그 얘기 했었는데 결국 국민의힘은 딱 그런 친윤 구도로 가는 거잖아요. 네, 완전히 친윤 구도로 가는 그나마 거예요. 한동훈 있었으면 좀 덜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 거리두기를 좀 했을 텐데 네. 완전히 뭐랄까요? 팽당하듯이 이제 사실상 배척을 당했고 당내에서는 네. 이거는 보수 지지층의 입지도 다지지 못하고 본인의 세력도 구축하지 못한 채 이선으로 물러나서 저는 정치적 미래가 일단 한동훈 대표 상당히 어두운 것 네. 같은데 그럼 국민의힘의 미래는 박느냐? 아니요. 지금 이 국면에서 정치는 기본적으로 강성을 다 양극단 떼어내고 중도층을 보고 가는 길인데 네. 중도층이 원하는 길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정반대의 가장 끝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 있는데 옹호하는 길로 반대로 가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이거 극우 정당이에요. 이 정도면은 이거는 보수 정당. 왜냐하면 보수의 가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 허물어 버리고 있거든요. 상권 분립, 민주주의, 사법 존중 다 없애버리고 있는데 거기에 동조를 한다. 보수 진영이 보수의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이런 걸 극우라고 하는 겁니다. 극우 정당이 설 장소가 없겠죠. 앞으로 선거를 어떻게 치? 근데 뭐 윤석열 의원은 자꾸 1년이면 까먹는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국민들이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낱낱이 기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진, 영상에 다 찍혔어요. 찍히잖아요. 예. 더군다나 그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면서 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 모습을 네. 어떻게 보겠습니까? 헌법과 법률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행위거든요. 네. 그럼 국가의 공권력을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좀 답답합니다. 예.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면서요. 답답합니다. 그게 정의롭다면서요. 제일 기본이 영장이에요. 예? 영장. 영장은 헌법에 있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헌법 12조. 예. 아니 법원 판사가 영장 낸 거잖아요. 네. 그걸 거부해요? 안 되죠. 아니 그리고 대통령 담화하면서 당당하게 뭘 하겠다면서요. 말하면 뭐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럽니까 도대체? 왜 이럽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럽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23앞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근, 장윤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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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